브래지어 입어. 나도 다 아는 얘기야. 이러고 안 읽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안녕하세요.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 웨비나 이달의 큐레이터와 함께하죠. 이번 달의 책이고요. 먼저 이승희 작가님과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체얼리즘은 체험 플러스 저널리즘이라고 맞아요. 해서 체얼리즘이라고 만드신 하는데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책에는 이제 남영도 기자님이 직접 체험한 다양한 일상의 단면들이 나와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브래지어를 직접 착용을 해본다든지 노인 분장하고 그냥 적당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의 거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이런 장치 같은 거를 착용하고 굉장히 불편한 것을 체험해보시고 뭐 어린이들과 함께 초등학생 체험을 한다든지 자소서를 직접 써본다든지 직장에서 약간 거짓말로 연차를 쓱 쉬어본다든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직접 그걸 체험하셨더라고요. 우리 브래지어 착용한 사진도 여기 책에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만약에 일반적인 기사였다면 어땠을까?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읽고 맞아요. 그렇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추천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고 멈춰있는 책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맞아요. 지금도 진행 내용이었으면 중이고. 네. 했는데 그런 책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씨앗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네. 네,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작가님인 남영도 기자님과 승희님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해보는 거 되게 비슷하고 별개다 영감이라는 승희님의 책에서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남 기자의 체얼리즘이야말로 작은 부분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그 안에서 되게 위대한 영감들을 얻어내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승희님은 특히 이 책이 행동의 씨앗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읽고 혹시 승희님에게 생긴 행동의 씨앗이 있었나요?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를 좀 내기 시작했다? 특히 이제 회사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면 중립을 취하거나 막 회사에 대한 논란 아니면 또 다른 뭐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막 SNS든 어디서 퍼져도 그냥 가만히 이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의 관점이나 색깔, 취향을 최대한 빼고 좀 사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기자님 책 보면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게 저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. 100명 중에 99명이 다 아니오를 했는데 제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용기 내서 한다든지 그래서 회사 생활 할 때도 네네네. 그렇게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결국 브래지어 편이다 보니까 첫 장에 실려 있는데요. 속옷 가게에 가서 직접 이걸 구매하셨더라고요.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큰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네,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나 혼자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기사를 속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 색깔 티셔츠 입고 흰색 티셔츠를 입고 동료들이 약간 놀리는 것도 이렇게 감내를 해보시고 그러셨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좀 장난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 시선이 이 실제 신체적인 불편함보다 더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. 이렇게 남성 중에 가장 내 마음처럼 대변해준 사람이 있었을까?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표현은 10시가 되니 불쾌감은 지속됐지만 적응이 좀 됐다. 착용 3시간 만이었다.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함에 적응된 듯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갔었고 그래 우리 모두 불편함에 되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승희님은 혹시 이 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? 그 편의 마지막쯤에 딸이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아빠 뭐 요즘 누가 브래지어 입어 라는 거가 옛날 사람이나 입는 거지 네네네. 이런 식의 대화가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. 글로 끝났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성장기 때 여자들은 가슴이 나오니까 속옷을 하는 게 당연하고 가려야 하고 이게 배웠는데 저는 그거에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거든요. 저도 최근까지 편한 거에 적응하기 전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. 당연한 거와 사람들의 시선, 어떠한 대중의 평균 이런 거를 신경을 최대한 안 쓰고 나 자신한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책이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래지어 체험처럼 아주
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됐어요. 근데 그거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문제들이 조금씩 아 맞다 이거 불편했었지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 이런 시선이 진짜 체험 저널리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책에서 남영도 기자님은 브래지어를 입은 남자, 환경미화원, 소방관, 시각장애인, 집배원 등 참 많은 당신이 되었습니다. 승희님은 이 당신 중에 어떤 당신이 되어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책에 나왔던 당신 중에는 시각장애인 편이 가장 네. 인상적이긴 했어요. 왜냐면 보통 시각장애인이 많이 주변에도 있고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. 근데 벚꽃 축제를 갔다라는 그거는 한 번도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조차도 이게 시각적으로 온전히 즐길 수도 없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또 다른 걸로 느끼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꼈던 네, 그 파트였고 그렇습니다. 저는 폐지 줍는 거. 이게 단순히 그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은 얼마를 번다,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기사였으면 아마 나도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 안 읽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읽었을 때는 진짜가 내 몸이 약간 피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내 허리가 아픈 것 같고 내가 너무 막 춥고 불편하고 손이 까지면 너무 짜증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이만큼의 돈을 벌게 되신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그 글을 읽었을 때와 읽고 난 후에 폐지를 볼 때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. 맞아요. 폐지를 줍고 계신 누군가를 봤을 때의 느낌도 정말 무심한 시선으로 옛날에 봤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담긴 표정으로 보게 되는 그게 엄청난 이 책의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되게 많은 입장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.